그럴 거는 여기 있는 광합성 생산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건데, 일단 광합성 산물이 뭐냐? 이거죠. 포도당하고 산소죠. 산소입니다. 자, 이 포도당 얘기를 잠깐 할게요. 포도당. 빛이 비쳐서 이 식물들이 광합성이라는 걸 한다면 포도당들이 만들어질 거야. 포도당. 포도당들이 잔뜩 만들어집니다. 자, 기억할 건 뭐냐면 낮에는 광합성 하느라고 엄청 바빠. 식물들이 광합성 하느라고 엄청 바빠가지고 포도당을 만들기 바빠. 엄청 다 만들기만 해. 거의 다 만들기만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포도당을 왜 만들어? 결국은 쓰려고 만드는 거죠. 쓰려고. 자기 몸에서 쓰려고 만드는 거야. 이 포도당이 필요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식물이 만든 포도당은 열매로 보내가지고 저장을 하게 돼요. 열매를 먹으면 달달한 맛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포도당이 들어있기 때문인 거야. 또 나무를 자라게 하려면, 식물을 자라게 하려면 모든 세포로도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뿌리로도 공급을 해야 되고요. 잎으로도 공급을 해야 되고 줄기로도 공급해야 돼. 그래서 몸의 각 부분으로 포도당을 막 공급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야? 낮에는 광합성 하느라고 너무 바빠. 보내줄 시간이 없어. 이겁니다. 보내줄 여력이 없어. 그래서 일단 낮에는 뭐 한다? 낮에는 포도당들을 만들다가 이렇게 각각 만들어 놓으면 저장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자, 이 포도당들을 뭉쳐가지고 녹말이라는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이 잎속에다가 저장을 해 놓게 됩니다. 녹말은 하얀색, 흰색을 띠거든요. 흰색. 우리 뭐 밀가루라는 가루 하얀색 있죠? 밀가루라든가 또는 무슨 녹말가루 이런 것들 녹말이 거구나. 녹말 가루 같은 것들이 하얀색인 이유가 그 물질 자체의 모습이 흰색이고 녹말가루라는 것이 뭐냐면 이 녹말이 물속에 막 이렇게 녹아져 있는데 물만 날려보내서 우리한테 파는 게 녹말가루라고 보면 돼요. 흰색입니다. 그래서 낮에 잎을 쭉 찢어보면 하얀색 액체 같은 게 막 나온다 그랬죠? 그 하얀색 액체가 피가 아니라 그랬죠? 식물이 하얀색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낮에 만들어 놓은 녹말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얀색 액체의 정체가 뭐였냐? 바로 녹말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낮에는 그래서 녹말을 잔뜩 만들어 놨다가 언제가 되면 드디어 밤이 되면 드디어 광합성을 안 할 거 아니야? 광합성 더 이상 못하겠지. 광합성을 못하니까 이제 아까 만들어놨던 녹말을 다시 분해합니다. 분해해서 잘 봐. 분해해서 뭐로 분해한다? 설당이라는 형태로 분해해요. 설당을 강하게 세게 발음하다 보니까 설탕이 된 것뿐이야. 원래는 설당이 맞아요. 들어봤나? 과당, 설당, 엿당 이렇게 당으로 끝나는 것들이 포도당을 합친 것들을 말합니다. 그지? 자, 그런데 그 설당이라는 것도 포도당을 좀 이렇게 분해한 거야. 예를 들어서 녹말이 포도당을 막 엄청나게 많이 붙여놓은 게 녹말이라고 한다면 설당은 뭐냐면 포도당을 두 개만 붙인 형태가 설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작게 부신다는 얘기입니다. 작게 부셔서 이 설당의 형태로 아래로 필요한 곳으로 내려보낸다는 얘기입니다. 내려보내. 밤에 내려보내고 있는 모습이야. 여기 보면 이상한 짓을 해놨죠? 여기 보면 막 벗겨놨잖아. 피부를 벗겨놨어. 식물의 피부를. 이거를 환상박피라고 합니다. 환상박피라고 해요. 환상박피 실험입니다. 자, 이 실험. 자, 식물이 이렇게 설당을 내려보내는데 조용하! 영양분을 내려보내는 통로, 식물에서 영양분을 내려보내는 통로의 이름이 뭡니까? 두 글자예요. 보기 1번 물관, 2번 체관. 50% 확률을 맞춰보세요. 1번과 2번 중 뭐야?
모르겠어? 보기가 2개라니까. 아, 너무 쉬워서 안 맞추는 거지. 정답은 예, 체관입니다. 영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는 체관이에요. 체관인데 나무를 딱 보면은 나무에 이렇게 물관과 체관이 함께 있는데요. 바깥쪽에 이렇게 영양분이 이동하는 통로가 바깥쪽에 있고요. 나무라고 한다면 바깥쪽에 영양분이 이동하는 통로가 바깥쪽에 있고요. 안쪽에는 물이 이동하는 통로가 이 안쪽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 마찬가지 안쪽에 물관, 바깥쪽에 체관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근데 환상법이 뭐 한 거야? 이걸 뜯어낸 거야. 어떻게? 이렇게 우두두두두둑 이렇게 뜯어낸 겁니다. 우두두두두둑 이렇게 뜯어낸 거야. 다시 말해서 뭐만 사라지게 한 거야? 이렇게 체관만 이렇게 뜯어낸 거야. 체관만 딱 뜯어낸 거야. 물관은 살아있어. 물관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곳이야. 물이 잘 공급되니까 광합성을 잘 할 수 있겠죠. 저 위에서. 하지만 만들어진 영양물질이 내려오려고 하는데 내려올 수 있냐? 못 내려와. 체관이 막혀. 체관이 잘렸잖아. 체관이 잘려서 못 내려오니까 영양물질이 여기에 잔뜩 쌓여있게 돼. 여기에 영양물질이 잔뜩 쌓이게 되니까 이 모습이 이 녀석이 여기가 이렇게 여기만 부풀어. 이 나무가 여기만 이렇게 부풀고 아래는 빼빼 마릅니다. 말라요. 이런 이상한 모습을 하게 돼요. 나중에. 여기도 잘 표현된 건지 모르겠는데 위에가 약간 뚱뚱한 거 보여요? 확인해봐. 위에가 약간 뚱뚱하죠? 위에가 약간 뚱뚱하고 아래쪽은 그렇지 않죠? 보여요? 디테일 보입니까? 그런 디테일이 나타난 이유가 뭐다? 바로 이런 환상복귀 실험을 통해서 영양물질이 밑으로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체관이 바깥쪽에 분포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체관은 뭐가 이동되는 통로이다? 영양분이 이동되는 통로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실험이 바로 환상박피 실험이라는 겁니다. 환상박피 실험. 환상이 뭐냐면 이게 고리 환자예요. 고리 환자, 상자는 모양 상자. 박피한다는 건 피부를 벗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리 모양으로 피부를 벗겨내는 실험, 환상 박피 실험. 그래서 뭐 한자어로 멋지게 써놨지만 그냥 동그랗게 벗겨내는 거야. 이렇게 뜯어내는 거를 환상 박피 실험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우리 이 그림을 통해서 많은 거 배웠어요. 체관은 바깥쪽에 분포한다는 거. 그리고 낮에 녹말의 형태로 저장하고 있다가 밤에 설탕의 형태로 밑으로 내려보낸다. 필요한 곳으로 내려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설탕을 전달받은 각 부분은 설탕의 형태로 이용할까? 아니야, 다시 하나로 잘라가지고 포도당의 형태로 이용하는 녀석도 있고요. 설탕 그대로 저장하는 놈도 있고요. 다시 이걸 녹말로 붙여서 저장하는 놈도 있습니다. 되게 다양하게 이걸 활용을 하게 돼요. 그걸 지금부터 밑에서 볼게요. 자, 책에는 뭐라고 나와있냐면요. 광합성 산물의 생성, 포도당은 잎에서 사용이 되거나,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 포도당은 잎에서 바로 사용이 되거나,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의 형태로 바뀌어서, 그죠? 녹말의 형태로 바뀌어서 영록체에 저장이 된다. 영록체에 저장이 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랬다가 자, 언제 여기다 써있죠? 두 번째 2번이야. 영록체에 저장되어 있던 녹말은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전환돼요. 그래서 설탕으로 전환이 되어서 자, 물에 잘 녹으니까 물에 녹여가지고 체관을 따라서 쭉 내려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물에 잘 녹지 않는 형태였다가 물에 잘 녹는 설탕의 형태로 바꿔서 밤에 써져 있죠? 밤에도 체크해. 밤에 체관을 통해 각 식물의 기관으로 운반이 된다. 낮에는 광합성을 통해서 녹말을 만들고 밤에 설탕의 형태로 내려보낸다 라고 쓰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광합성 생산물, 이 설탕은 어디다 이용하냐?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 얻는데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이 크는데, 생장하는데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생장하는데 이용이 되기도 해요. 생장하는데 이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용하고 남은 양분을 뿌리나 줄기나
열매 같은 곳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볼 게 이거예요. 아까 얘네들이 자기가 몸을 크게 하는데 공급받은 설탕을 자기가 생장하는 데 이용하기도 하고요. 에너지를 만드는 데 이용하기도 하고 남는 물질은 저장한다는 얘기야. 남는 물질은 저장하는데 어디다 저장하는지만 마지막으로 보면 됩니다. 자, 저장하고 있는 그림 보여줄게요. 책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이에요. 슈슈슈슉. 자, 녹말 형태 그대로 저장하는 게, 다시 녹말로 저장하는 게 감자, 고구마, 벼, 보리 같은 곡식들이 다시 녹말의 형태로 바꿔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우리 쌀이죠, 쌀. 벼가 쌀인데, 이 쌀도 광합성을 통해서 그 쌀을 만들어내는 벼 있죠, 벼가 광합성을 막 해가지고 영양분을 만들어서 밤에 그걸 설탕의 형태로 열매 쪽으로 보내면 그걸 다시 녹말로 전환시켜서 쌀 속에다가 막 저장을 하는 거예요. 쌀 속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감자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설탕 그대로, 공급받은 설탕의 형태로 그대로 저장하는 게 사탕수수나 사탕무 같은 것들이에요. 사탕수수 이용해서 우리 설탕을 직접, 우리가 이용하는 설탕은 사탕수수로부터 추출하는 거 알죠? 사탕수수는 아예 설탕의 형태로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탕수수에 있는 설탕을 뽑아내서 그대로 그냥 조금만 정지하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설탕을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공급받은 그 설탕을 포도당의 형태까지 잘라가지고 저장하는 게 양파, 붓꽃, 과일 같은 것들이 이래요. 그래서 과일이 단맛이 나는 이유가 설탕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포도당이라는 형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사과나 포도나, 그래서 포도도 아예 포도당 덩어리예요. 포도 같은 것들. 그리고 양파도 처음엔 쓴맛이 나지만, 그러니까 가열하거나 해서 쓴맛을 좀 날려보내면 되게 달달한 단맛이 나게 돼요. 그것도 이 양파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이야? 포도당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양파 어렸을 때는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파 막 골라내고 양파 다 골라내고. 여러분들도 그러죠? 그러지? 솔직히 말해. 그래, 안 그래? 진짜 안 그래? 진짜 리얼? 양파 잘 먹어요? 말 못해? 프라이버시야? 양파에 대한 프라이버시야? 쌤은 옛날에 다 골랐어. 너 어떻게 먹어? 다 골라내고 먹고 있어. 요즘은 되게 잘 먹어요. 조금 컸으니까. 조금 커가지고 좀 잘 먹어요. 앞으로 더 클 거예요. 커야만 해. 자, 그리고 특이하게 단백질의 형태로 저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포도당이 C하고 H하고 O로 구성되어 있는 게 포도당인데 여기다가 질소 성분을 스스로 붙이나봐요. 질소를 붙여서 단백질로 만든 다음에 그 단백질의 형태로 저장하는 게 콩이나 밀 같은 것들입니다. 이 단백질의 질소 성분은 스스로 막 만들어냅니다. 콩과 식물, 밀 같은 것들이 이 질소 성분을 만들어내서 공기 중으로부터 갖고 온 질소를 뜯어가지고 그걸 여기다 붙여가지고 단백질의 형태로 저장하는 좀 특이한 것들이 바로 콩과 밀 같은 것들이에요. 단백질로 저장하는 것도 있구나. 그다음에 지방의 형태로 저장하기도 합니다. 지방도 C하고 H하고 O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을 구조만 약간 변형시키면은 지방의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지방의 형태로 저장하는 대표적인 게 땅콩이나 깨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참깨 속에 들어있는 지방만 따로 해갖고 기름으로 짜낸 게 참기름. 들깨 속에 들어있는 지방만 따로 짜낸 게 들기름이죠. 참기름, 들기름이 그 지방의 형태로 저장된 그 영양물질을 뽑아낸 게 기름입니다. 기름. 자, 그렇게 저장을 하는구나라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아하, 다 배웠어요. 밑에 개념 확인 퀴즈 바로 보이네요. 풀어볼게요. 풀어봅시다.
준영이 저번 주 못 와서 광합성 쪽 약간 설명하면 알아들으면 했어? 지난주에 못 와가지고 광합성 보긴 했어? 아, 외웠어? 혼자 분들 해놓고 하시고 하는 게 어렵진 않겠네. 자, 풀어볼게. 1번. 호흡이란 양분을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죠. 1번 에너지. 2번. 식물은 호흡할 때 뭐를 흡수한다?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죠. 3번. 식물은 낮에 무슨 양이 많다? 광합성량이 많죠. 낮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다. 자, 답입니다. 낮이니까. 4번.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로 바뀌어서 영농체에 저장되어 있다가 물에 잘 녹는 설탕의 형태로 전환되어서 밤에 혈관을 통해 식물의 각 기관으로 운반이 된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문제 좀 이따 풀 거고 질문이 잠깐 들어와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질문에 답 좀 해볼게요. 잠깐만요.